그랬더니 왕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 정말로 일본하고 한국에서 중국이 우리 깡패짓 했다고 이야기 들었어? 증거를 대봐. 증거를 대봐. 그걸 카메라 있는 데서 얘기했다는 건가요? 예, 그 기자들이 있는 데서. 증거 대봐.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주도 정치물갈이 이수지 프로젝트 시정토크 3월 넷째 주 방송입니다. 오늘도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이제 국내적으로는 이슈가 맨 뻔한 것밖에 없어서요. 이번 주에는 국제적으로 한번 놀아보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알래스카에서 회담을 했었죠. 처음 회담 시작할 때 양쪽 대표 간에 이제 공개적으로 설전을 펼쳤다는 거랑 왜 뭐 미녀 통역사 이런 소리들이 약간 좀 뭐 자극적인 뉴스로는 나왔고요. 뭐 결국에 외교 회담이니까 서로 좋은 소리 하면서 끝난 것 같기는 한데 구체적인 결론으로 뭐 공동 성명을 발표하거나 했다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소장님은 이거 회담하기 전에 시평도 쓰셨었죠? 네. 네. 이번 회담에 대해서 김광수 소장님의 논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알래스카에서 이른바 이제 외교관계 그 고위급 회담을 열었죠. 그 회담 직전에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과 그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순방을 했죠.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처음으로 고위급 관료가 방문한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었죠. 네.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가장 먼저 방문한 그런 이제 의도랄까 목적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함으로써 그 바이든 정부의 그런 그 안보 전략 내지는 외교 전략 또 내지는 대중국 전략의 방향성을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곧바로 이제 그 다음에 알래스카에서 이제 중국과 이제 고위급 외교 관계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 것들이 그런 모습, 그 바이든 정부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여기서 이제 그 뭐 한국과 일본을 방문을 했다라는 건 바이든 정부는 이제 앞에 그 앞전에 이제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동맹국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미국 단독으로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내지는 어떤 패권 국가로서 미국의 일방적인 어떤 그 외교 안보 전략을 구사하는 그런 트럼프 정부의 그런 형태에서 벗어나서 노선에서 벗어나서 동맹국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중시하면서 대등한 관계에서의 파트너십을 바이든 정부의 외교 안보 전략의 기본으로 삼겠다. 그런 대중국 전략을 펼쳐나가겠다라는 걸 제일 먼저 블링컨 국무장관하고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제일 먼저 해외 순방을 한 것에서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뒤바꾸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첫 번째 측면이고,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이죠. 트럼프 정부 말기에 이제 특히나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그야말로 완전히 이렇게 적대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이렇게 밀어붙였잖아요. 그래서 무역 전쟁이라고 하고. 예, 무역 전쟁을 넘어서서 이제 첨단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펼치다가 그래도 그런 그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할 때만 해도 미국과 트럼프 정권 간에 중국 정부하고 트럼프 정부 간에는 그래도 서로 간에 의논이 있었다 이거예요. 외교 채널을 통해서 논란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지만은 서로 외교 채널이 살아 있었다 이거예요. 살아 있었는데 19년 이제 하반기부터는 아예 중국과의 모든 외교 채널을 다 잘라버렸어요. 일체 대화를 올스톱했어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대화를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렇게 고위급은 말할 것도 그 전에는 이른바 전략 대화라고 그래서 이렇게 부시 정부하고 오바마 정부 때까지만 해도 전략 대화를 해서 그 전략 대화를 계속 확대시켜 왔거든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중국 간에.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일방적인 압력을 이렇게 가하고 급기야는 모든 외교 채널마저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 트럼프 정부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할 루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고 그래도 바이든 정부에서는 대화 채널을 열었다 이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모든 걸 그냥 다 차단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여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현실적인 노선이고 상식적인 노선을 추구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그 알래스카 미중 고위급 회담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보면 중국은 이제 중국 시진핑 정부 쪽은 이번 이제 회담을 이제 전략 대화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전에 그 부시 정부하고 오바마 정부 때 했던 그런 전략 대화가 다시 부활됐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물론 중국 내부용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미국 쪽은 바이든 정부 쪽은 이건 전략 대화의 부활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렇게 그런 전략 대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하기 위한 판단을 하기 위한 그냥 일회성의 그런 만남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 미국 측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중국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자리에 불과하다.
또 미국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전략 대화의 그런 성격과는 전혀 다르다. 그런 대화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알래스카 그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그 처음 회담 이틀 동안 했거든요. 예. 이틀 동안 했는데 이틀 동안 하면 이야기를 상당히 장시간 동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그게 미국 시진핑 정부하고 바이든 정부가 각각의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각자의 자기 입장과 상대방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을 서로 주고받아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이렇게 확인한 작업했는데 모두의 이제 처음에 이제 딱 만나서 반갑다라고 인사할 때 그때 굉장히 그 싸웠다고. 서로 입싸움이 좀 치열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죠. 제일 먼저 이제 그 입싸움의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먼저 이제 그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렇게 신장 위거리나 티베트의 인권 문제, 다음에 홍콩 문제, 대만 안보 위협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 말을 이렇게 꺼냈죠. 특히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나 일본 등에 대한 경제적 압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겠다 이런 뉘앙스의 그 발언을 제일 처음에 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살리번 그 안보부 장관도 그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미국이 이제 트럼프 정부 때하고는 달리 동맹국과 동반자로서 같이 하겠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파트너로서. 거기 그러니까 이제 양제츠가 발끈해요. 뭐라고 발끈하냐면은 야 지금 언제적 지금 미국이 니네들이 언제적 지금 그 대장 노릇을 지금 중국이 이렇게 이제 세계 그 두 번째로 경제 규모가 크고 조만간 니들도 앞지를 건데 니네들이 지금 언제적 예전에 했던 깡패 짓을 지금도 하려고 하냐 우리한테. 니네들이 무슨 뭐 국제 뭐 민주주의 기반한 어떤 가치관을 공유하는 어떤 국제적 어떤 룰에 따른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거야 니네들 룰이지. 미국 니네들 기준이지. 우리 중국 나름대로 룰이 있다. 우리 중국의 민주주의가 따로 있다. 그걸 강요하지 마라. 니네들이 뭐라고 떠들어봐야 씨알도 안 먹힌다. 니네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뭐 이제는 뭐 할 테면 해봐라. 뭐 이런 그러지만은 그러면서도 니네들이 지금은 우리보다 힘이 세다라는 걸 인정한다. 미국이 우리보다 조금 이렇게 힘이 세는 건 인정한다. 그래서 그 힘이 세다고 그래서 우리 중국을 이렇게 핍박한다라는 게 과연 니네들이 말하는 정의냐? 그게 옳은 거냐? 오히려 그건 좀 비열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투의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 시 주석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니네 바이든 대통령은 예전부터 굉장히 친한 사이였다. 굉장히 친했고, 그 2010, 몇 년, 12년인가 13년에 그 보실라의 쿠데타 사건이 있었죠. 그거 쿠데타 첩보를 그 시진핑 주석한테 알려준 게 바이든 부통령이었어요. 오 진짜로요? 네. 그럼 생명의 은인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베이징에 그 38 뭐 군단인가를 동원해가지고 그 보시라의 그 쿠데타군을 사전에 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은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 예전에 그렇게 서로 우리 시 주석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친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곧바로 우리 시 주석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서로 덕담 주고받고 서로 협력해서 잘 하자라고 했는데 우리 이번에 이제 그 고위급 실무자들이 만났으니까 서로 이렇게 대국끼리 잘해서 우리 시 주석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좀 이렇게 잘 해보자라고 이렇게 왕이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원래는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이제 양제츠 공산당 그 중앙위원인가가 그렇게 이제 대국 하니까 블링컨 국무장관이 열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 야 뭐라고 말했냐면 야 내가 니네들 만나기 전에 일본하고 한국을 이렇게 들려서 왔잖아. 근데 내가 일본하고 한국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니네들이 중국 니네들이 지금 일본하고 한국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 우리한테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내가 이야기 다 들었다. 내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블링컨이 말을 해요. 한국과 일본에서 이야기를 들었다. 니네들이 지금 깡패 노릇 하고 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그 살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그 아까 이제 양제츠가 미국식 민주주의도 니네들이 뭐 자랑하지만 뭐 흑인 그게 블랙 라이프스 매더 있었잖아요. 니들도 무슨 그게 민주주의야. 엉터리지. 니들도 이렇게 개판이면서 남한테 뭘 이렇게 못 묻은 개 욕하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열받아갖고 이렇게 설리번 사람도 설리번 그 안보부장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 미국도 분명히 많은 문제가 있어. 근데 미국의 장점은 뭐냐면 그런 문제를 감추지 않아.
감추지 않고 투명하게 밝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 근데 니네들은 뭐야? 니네들은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없다고 아예 그냥 무시를 하는가 하면은 발각되면은 그걸 그냥 감추려고 한다든지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왜곡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예. 한다. 근데 니네들하고는 중국 니네들하고는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 우리 문제 없다라고 말 안 해. 우리 분명히 우리도 문제 많아. 많지만 우리 니네들처럼 문제를 이렇게 있는데도 없다거나 감추거나 왜곡하거나 거짓말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제 발끈하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 일본하고 한국에서 이제 블링컨이 그 말했잖아요. 예. 너 정말로 일본하고 한국에서 중국이 우리 깡패짓 했다고 이야기 들었어? 증거를 대봐. 증거를 대봐. 그러니까 이게 그걸 카메라 있는 데서 얘기했다는 건가요? 예, 그 기자들이 있는 데서. 어, 증거 대봐. 내가 가서 따질 거야. 한국, 일본 이놈들한테 따질 거야. 그런 투로 말을 한 거예요, 왕이가. 야, 근데 어쨌든 그런 말을 주고받았어요. 예, 그리고 들어가서 이틀 동안 회담을 한 거예요. 예. 거기서 뭐 결론 난 거는 정확히는 공개가 안 되는 모양. 예, 공개는 안 됐지만 대충 뭐 이야기한 내용은 거의 뭐 이제 이 지금 그 모두 이렇게 원래는 네. 이 이야기를 회담에서 했어야 되는 건데. 외교 안보나 이런 문제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예. 발끈해갖고 처음에 그냥 기자들 있는 데서 만나서 이렇게 박수하고 만나서 반갑다. 앞으로 잘해보자. 라고 이렇게 멀리 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고 끝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예. 서로 치고받고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교 안보 면에서의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듣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미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다 해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안 한 것은 뭐냐면 이제 기후 협약 같은 이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경제 제재 예. 이런 문제들을 이제 이야기를 중국 측이 이제 경제 제재 풀어라. 니네들이 우리하고 계속 뭔가를 하려면 먼저 그것부터 풀어라라고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예. 미국은 이제 니네들 이야기는 우리가 들었어. 뭐 니네들 입장이 뭔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았어. 우리가 이제 돌아가서 우리 입장을 정리를 할 거야. 막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었나 싶어요. 거기서 중국이 경제 제재 풀어라. 그래 풀어줄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렇죠. 뭐 알래스카에서 그런 게 결정나진 않겠죠. 거의 그냥 예. 그럼 앞으로 이제 경제 쪽으로 이제 얘기들 많이 하겠네요. 그분들이. 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중국의 입장을 네. 들었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미 국무부나 국방부나 백악관이나 서로 이제 뭐 이렇게 머리 이렇게 맞대고 이렇게 미국의 네. 전략을 대중국 전략을 이렇게 짜겠죠. 이제 일본 이야기도 들었고 한국 이야기도 들었으니까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전략을 짜겠죠. 뭐 이건 다음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겠지만 경제적으로 한국이 고립되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 보면 알죠. 예. 경제적으로 지금 한국이 고립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건에 보이지 않는 한국에 대한 지금 압박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는 걸로 하죠. 예. 뭐 대충 이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대단히 감사합니다.